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 집 앞까지 몰려와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문영배는 문 판사 딸 판사 네, 자 김재원 최고님, 일단 지지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저 헌법재판소장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시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뭐 당연히 저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고, 사실 저런 정도의 그 시위는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의제기 방법이 있고,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의제기 방법이나 비판 방법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이 감정을 아주 자극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항의를 하면, 재판관도 사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성향이라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잘못된 그 행위를 많이 했고, 또 저분이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판단을 하니까 네. 아예 그 압박을 하자 뭐 그런 정도의 항의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비판을 하면 문영배 재판관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네. 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정도의 그 비공식적이고 또는 좀 과도한 그런 항의는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건수 논술위원, 그런데 이 시위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판관들의 가족, 뭐 신상털이까지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판관들 이름이 좀 이상하다면서 뭐 화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 헌재 홈페이지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보니까 뭐 중국 사람 틀림없네라든지, 뭐 사법고시도 보지 않고 무슨 화교 특혜를 통해서 뭐 판사가 됐네, 뭐 이런 식의 정말 근거 없는 얘기들. 그리고 뭐 이 발음이 좀 부족한 거 보니까 화교네, 뭐 이런 식의 그 이 공격들이 이 난무를 하는데요. 아까 뭐 그런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럴 리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을 악마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없는 사실을 갖고요. 이런 가짜뉴스 내지는 그런 정말 그냥 던지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그것을 맞는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교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요? 아니, 화교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은 뭐 헌법재판관이 되든 헌법연구관이 되든 공무원이 될 수가 있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네. 외국인을 채용하는 그 한정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교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우대하거나 변호사 시험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는 네. 유튜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이제 확대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헌법재판소도 화교가 점령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발음이 이상해서 화교 같다. 이름이 이상하다. 뭐 제 이름 저도 편씨여서 화교라고 가끔 의심받는 경우가 있고 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제가 아는 화교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저보다 더 훨씬 정확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말 훨씬 잘합니다. 실제로 뭐 중국 시점 하시는 화교분들 많잖아요. 구분 전혀 안 가요.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는 좀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가라서 네, 그렇죠. 복교왕도 화교 아니냐?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왕도 있고. 아니, 근데 왕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저 북경대학에 잠시 있을 때는 네. 중국 남방에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받죠. 오해를 많이 네. 받았습니다. 저는 베이징 특파원 할 때 중국 분들이 저한테 길 잘 물어봤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렸어요. 어쨌든 화교든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화교는 일단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좀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좀 한 말씀 네. 드리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찰이 범인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깡패를 잡았는데 그 경찰 집에 가서 깡패들이 자식들을 위협하고 그 이웃집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요 헌법재판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거고 네. 몰려간 사람이 저 범죄를 저지른 깡패는 아니에요. 이유를 들어도 옹호하시면 안 이렇게 돼요. 하시면 복귀양 의원님 댁으로 쳐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이 뭐 쳐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 정말 무도한 짓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옹호를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니, 공동체가 근데- 무너지는 행위입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사상 저는 이런 꼴을 처음 봐요. 더욱이 명백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증거법칙을 위반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런 재판도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집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저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지 네. 그것을 무슨 저 깡패를 단속한 경찰에 비유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네. 있는데 좀 더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재판관 집에까지 가서 시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경 의원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이 자, 문영배 이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래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7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행위죠. 문영배가 잘못된 사람인데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의 그 소장 권한대행이라 결과도 분명히 잘못 끌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의 그 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이 탄핵에 대해서 이미 찬성까지 했던 국회인데 아마 그 국민의힘 자당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인용될 게 뻔한데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한 방안이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일단 본회의 의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문영배 그 소장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승규 의원이 저런 그 주장을 하고 또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헌법재판소 운영에 대해서 격앙돼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몇 번 남지 않는 이 재판만이라도 법률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고 원칙대로 진행을 해서 최소한 역사상의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